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것을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교과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아까 그 설명문의 구조라고 하는 설명문은 어떤 짜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설명문의 구조라고 하는 이것을 교과 내용을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다시 말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학습법.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교재를 가지고 교과 내용인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교재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기가 매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설명문을 가지고 교과 내용을 지도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게 하나의 설명문이에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해.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을 왜 하느냐? 수업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이 사고력은 우수한 애기에게만 길러져야 할 능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라면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습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다 그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경우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스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요, 또 아주 보다시피 이렇게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 글을 지금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 순서를 바꿔놓은 이 글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현실 문제하고 딱 관련 지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하다 이거요. 애들 읽어볼 때게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순서가 이상하네요? 그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이상한지 모르고 읽었던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게 글의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요, 정말로 그런가? 아까까지는 순서가 뒤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읽은 어린이가 그 철수가 발표한 것을 들어보고 철수 말대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과연 이상하네 하고 알게 된다 말이에요. 누구 덕택을 알았습니까? 누구의 덕택으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까 몰랐던 순이는 철수의 덕택으로 이 글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웃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늘 말씀드린다면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또 이웃 친구들한테서 배우고 또 선생님이
준비해 가지고 온 매체, 다시 말하면 구체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들의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실에는 세 사람의 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사인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이웃, 그래서 이웃 선생님, 이웃 교사, 그 다음에 매체 교사. 그러니까 나하고, 교사인 나하고, 학급 교사하고, 그 다음에 매체 교사하고, 이웃 교사하고 3자가 협력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까? 순위는 철수가 선생님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배열 순서가 이상해요. 하는 말에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대체 그러네. 이웃 교사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학자들 가운데는요, 이웃 교사로부터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러네. 선생님이 이거 잘 배치를 선생님이 좀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열 순서를 올바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가위를 사전에 준비해서 이들이 다 가위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상 위에다 놓고 이 순서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시범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걸 놓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춰보고, 또 이거 좀 이상하면 또 이렇게 고쳐보고. 지금 어린이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설명문의 배열을 단순하게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못하고 있을까요? 진짜로 애들이 못하고 있을까요?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요. 사고할 때는 뭡니까? 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은 못하는 일이라고요?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러 말을 생각한 끝에, 자, 이렇게 하면은 글이 제대로 되는 것 같는데,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면 말이 좀 되는데? 하고 배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했을까요? 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줍니다. 이런 카드를 줘가지고 여기 아까 봤던 순서, 요 기호로 가지고 순서를 여기다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제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는 가나 다 이런 순서로 배열하면 옳다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다 이 카드에다가 자기 나름으로 순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자, 지금 철수가 가나 다로 배열을 했는데 철수와 똑같이 가나 다로 배열한 사람 가지고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나다 가지고 나옵니다. 또 가나다 가지고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 사람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 중에서 이 가나다 이런 순서로 배열한 어린이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니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지금 저는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가나다의 순서로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번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칠판에다가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 이 석장을 딱 이렇게 해서 칠판에다가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칠판에다 붙여버려. 그러면은 어린이들 중에서 가나다로 배열한 어린이는 전부 다 여기 모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딱 분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그러면은 야, 순이 그대는 어떤 순서로 배열했는고?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옵니다. 나가다로 배열했다. 자, 나가다로 배열한 친구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칠판에다가 갖다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전부 다 자석 칠판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아주 순간적으로 분류가 딱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대출하지 않는 철수는 어떻게 했는고? 선생님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고 딱 나다 가로 했습니다. 나다 가로 온 친구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다 가 나다 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칠판에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 반에서는 이 세 가지로 배열 순서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류가 딱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전체 어린이들 카드를 칠판에다가 붙여놓고 그때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이 가지고 나와보세요. 아, 순이 가나다네요. 순이와 똑같이 가나다 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됐구나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전원이 사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이 배열이 맞다. 이쪽에서는 이 배열이 맞다. 아니 내가 맞다 하고 서로 토의하고 토론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가나다로 한 친구 중에서 다른 친구들 얘기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한 장 더 얻어다가 상장 더 갖다가 고친 방법으로 순서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있던 생각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맞으면 새로 쓴 대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갑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바꾸어 나갑니까? 친구들 덕택으로, 이웃 교사의 덕택으로 자기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간 것입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이웃의 덕택으로. 그래서 이웃은 바로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키는 이웃 선생님, 이웃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굉장히 소중하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을 실컷 한 다음에 올바른 배열이 어떤 배열이냐 하고 어린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린이들은요, 이것이 결국은 마스크는 왜 할까요? 코로나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순서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무엇입니까? 아, 이 글이라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 문단은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 배열하는 순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배열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미처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배열이란 말을 몽땅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배열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 근데 이때에 설명을 안 해버리면은 배열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어린이들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한 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쓸 때마다 그 뜻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되풀이해서 써준다. 왜냐하면 되풀이 안 해도 아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되풀이를 한 번 해야 아는 애가 있고 되풀이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해야 아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세 번 해야 아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쉽고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뭐 공부했습니까? 설명문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단은 배열하는 순서가 있구나. 그래야 뜻이 잘 통하구나. 아까 순서가 틀려놓고 보니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딱 순서를 맞춰놓고 보니까 뜻이 잘 통한다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한 번만 가지고 될까요? 한 번 더 한다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다. 이때 이런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 뭐냐면은 글의 배열 순서, 또 배열 순서를 바르게 고쳐놓기 전과 고쳐놓은 후에 글을 읽어봅시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다른 점을 찾았으면 노트에 적어보세요. 요 과정을 가지고 아까 공부했던 것을 어린이들이 정리하도록,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수속 정리한다고 그럽니다. 수속 정리하는 이런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하여금 아까 간단한 글이지만은, 매우 쉬운 글이지만은 그 속에 설명문의 짜임, 다시 말하면 짜임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배열, 설명문이라고 해서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단은 배열의 순서가 있다,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자 그 말입니다. 아까는 여러 가지 말을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 이것을 정리를 딱 여기서 하자. 그래서 글에는 배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이런 과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밟아갔을 때 비로소 비군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많은 우리의 권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나쁘니까 비군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죽었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까 그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반의 씨름대회, 우리 반의 씨름대회라는 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선생님 보시다시피 순서가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우리 반의 씨름대회,
그래서 철수가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이달의 씨름대회를 하였던 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힘센 수철이를 이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은 씨름대회 글이에요. 어린이들한테 읽어봐라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보다 더 예민하게 그리고 더 빨리 선생님 이상하네요. 이 글도 배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들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번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런 법칙을 안 배워도 많은 글을 지금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5학년이니까 많은 글을 그동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법이 없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모르더라도 벌써 읽어보니까 그래서 철수가 이달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뭔가 앞에가 뭔 말이 있어야 이것이 되겠단 말이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설명을 못하더라도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이상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역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라가지고 순서를 맞춰보는 그런 학습을 또 하면서 아까와 같이 분류, 아주 손쉽게 분류하는 그런 학습을 되풀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와 같이 글의 배열 순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을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아까보다도 이제 요령을 알고 아주 쉽게 이것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마치고 본 교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그렇게 또 3번이나 또 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란 말이죠.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이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런 태도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 아무런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는 정부가 좋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이 수업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번 했다고 해서 글로 끝 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자 그런 말입니다. 또 한 번 하자. 그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한 어린이가 있을 것을 또 한 번 또 걱정을 해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또 역시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알기 쉽고 아주 간단한, 그러면서도 본시에 학습해야 할 교과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그런 교재 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아주 쉽지 않아요. 어린이들 주변에서 교사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또 소중한 물, 이번에는 자,
그래서 마실 물도 부족하고 모욕을 못한 지도 오래되었다. 물의 소중함과 물을 아껴 써야 함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우리의 생활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애들이 읽어보고 선생님 또 요거 배열이 좀 이상하네요. 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어린이가 하나도 없게, 정치 같으면 그야말로 굶고 사는 사람이 없게, 이것은 수업에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순서를 선생님 철수 네 말해봐라. 아까와 같이 이 카드에다 적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단이 4개니까 동그라미를 4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카드를 준다 말입니다. 주어가 써라 이 말입니다. 써서 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또 같은 사람 가지고 나와.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갖고 칠판에다가 딱 붙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순이 갖고 나와봐. 또 놓고 가지고 같은 사람 가지고 나와. 그래갖고 또 딱 붙여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또 딱 붙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아주 순식간에 되어버린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시간이 안 걸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어쩌면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요 그룹 배열 순서에 대해서 수속 정리한다 그런 말. 지금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3번 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설명문이라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문단은 배열 순서가 딱 정해져 갖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배열 순서가 정해져 갖고 있다. 아무렇게 하는 것 아니다. 제목이 다르고 글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순서가 딱 정해져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흐미하게 애기들은 알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고 제일 끝처리는 무엇이고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흐미하게나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의 짜임을 어린이들은 흐미하게나마 방금 3가지 아주 쉽고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흐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모든 어린이들이 흐미하게나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확실히 알도록 할 단계입니다.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쩌겠습니까? 저 밑에 칭칭대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칭칭대 높이가 높아 불면은 못 올라가는 어린이가 많이 생긴데 칭칭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계단 올라오는 동안에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은 설명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어째요? 제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칭칭대가 높이가 높으면 안 되니까 낮게 칭칭대의 높이를 낮게 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이번에는 또 자, 또 지금 칠판에서 같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다시 말하면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글쓴이가 있고 읽는 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말입니다. 근데 읽은 이는 결국 무엇입니까? 글쓴이가 쓴 내용, 이것을 잘 읽고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결국은 설명문이라는 것은 글쓴이, 이것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그러는데 하고 설명문이 무엇이냐? 설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설명해서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있다. 근데 글쓴이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을 읽는 이한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쓴 글이 설명문이다. 하고 여기서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는 거의 확실하게, 그래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결국은 이 글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희미하게나마 그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선생님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자,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있고 읽은이가 있다. 근데 글쓴이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꼭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누구에게? 읽는 이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근데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아무렇게나 그냥 써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했죠? 그럼 어린이들 뭐라 했습니까?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문단은 배열하는 순서가 딱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비로소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읽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말하자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하는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어린이들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